자, 오늘은 그냥 민법 그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민법 법학통론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법학통론인가 사회생활인가 잠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정도는 입문에서는 별로 안 다루고 조금 이제 더 들어가서 민법 전반적인 것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들어두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걸 다시 점여줘갖고 차분히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듣겠다. 아, 지금 막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가이더 여행 같은 데 가면 가이더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어디 좀 갑니다. 거긴 뭐가 있고 거긴 뭐가 유명합니다. 이런 거 정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쭉 들어두고 아, 전반적으로 그 정도로 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안 써 있는 것들은 뭐 지금 한 얘기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민법 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내가 여기 좀 늦게 이제 들어와서 이 학원에서 이제 원장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자고 그래 좋다 하자 그래서 결심해서 들어와 봤더니 민법 전 있잖아 법전 그거를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러길래 아 이게 무슨 쌍팔년도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민법전을 갖고 이렇게 외우고 민법전을 이렇게 주의주고 자료되고 이랬어요.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그런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슬쩍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법전 자체 내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있죠. 근데 변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보면 내 책 이제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법조문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지 법전을 따로 들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민법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민법전 자체를 풀어 쓴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성을 보면은 거기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래서 쭉 내려서 이제 불법행위까지 딱 가면은 이제 끝나요. 아마 4월 좀 되겠죠. 초중인가? 거기 계획은 끝나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구나라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민법전은 이제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총칙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면 들어둔다는 얘기를 한다면은 재산법과 있고 가족법이라는 두 개의 법전이 민법전의 중심인데 여러분 시험은 요것만 나와요. 저거는 이제 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원직 이런 데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볼 건 없고 요거 두 개를 보는데 물권, 채권의 공통적인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권이죠. 네. 그 권 이렇게 뽑으면 권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구체화된 것들 중에서 공통적인 걸 뽑아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라는 시스템을 갖춘 이런 그 법전을 총칙이 있는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총칙이 있는 법전을 이게 로마법에서 법학에 굉장히 크게 네 가지 대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학설위찬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학사들이 어떻게 민법을 연구했냐면 총칙을 먼저 공부하고 구체적인 각칙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 방법을 뽑아서 따라간 게 독일이에요. 독일법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잊어버려도 되고 어찌됐건 그렇게 체계로 잡혀서 가는 법. 나중에 책이 나오니까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판덱텐이라는 게 바로 로마법 대전중의 학설휘찬의 원어예요. 아, 그렇구나. 들어두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구나 정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그러면
추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어려워 보이죠. 이게 말 들어서 소유권, 뭐 임대차권 이런 거 금방 알아듣는데 이게 물권, 채권, 물권의 특성은 블라블라, 채권의 특성은 블라블라 하면 저게 뭐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좀 어려워 보여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 수업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2회독 할 때쯤 이제 중급 할 때인데 그때 되면은 민법 총칙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을쯤 되잖아요. 그러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이쪽에 가면은 이제 틀려요, 많이. 왜 그럴까? 그건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변시 수험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고르게 공부해야 돼요. 고르게. 여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쉽게 기억되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민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기 사회생활 시간에 공부했던 거지. 공법과 사법이 있다. 그렇죠? 공법은 국가와 시민사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 관계죠, 그렇죠? 근데 사법과 개인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 수평 관계죠. 이런 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그 중에 당연히 사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실체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한가? 이게 뭐 김개똥 이렇게 말하면 더 쉽잖아. 그리고 일반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요거는 알 것 같아. 절차법,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이에요. 그 민사소송법에 A가 어떤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걸고 강제 집행하는 절차, 그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민사소송법은 공법이에요, 공법. 왜냐하면 법원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민법은 권리 의무를 만드는 이런 법인데 일반 시민들이 서로 수평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만드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얘기는 이제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해요. 일반 시민이 권리 의무를 갖는다, 만들어 간다 그랬는데 얘를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합시다. 첫째,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자동차를 다 갖고 싶어 할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럼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자동차 매매소에 가서 자동차 나한테 파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아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사시겠습니까? 5천만 원? 좀 센데 아 좋아 사겠다. 사겠다는 말이 그 팔겠다는 사람의 귀에 딱 돋아야 되는 순간 여러분은 권리가 딱 하나 생겨요. 여러분 시민이죠? 어떤 권리일까? 자동차 인도 청구권. 매도인도 권리가 딱 하나 생겨요. 어떤 권리일까? 5천만 원 줘. 5천만 원 대금 청구권이에요. 그럼 말 한마디 살게요 라는 소리가 귀에 도달되는 순간 바로 그 권리가 생겨요. 그런 것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변리사에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집 사고 싶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집 파는 사람한테 가서 아,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얼마요? 10억이래. 지금은 여러분 큰 돈 같지만 변리사 되면은 10억 그렇게 큰 돈 아니게 느껴져요. 열심히 해서 변리사 되면은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고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요. 변호사들은 요즘에 불쌍해. 한 달에 뭐 몇백 벌어요. 그것도 로펌, 잘 나가는 로펌에 들어가면은 한 500 정도 월 수익이. 근데 잘 나가는 로펌에 들어가려면은 등수가 좀 높아야 돼요. 밑에 이제 좀 쭉정이들 진짜 거의 잡혀요. 한 달에 200, 250 이렇대요. 여러분 초임은 가서 물어봐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공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택 잘했고요. 그때 돼서 이제 아파트를 한 10억짜리 하겠다. 그럼 사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에 사겠습니다. 도달됐어요. 그럼 바로 소유권이 생기나? 뭐가 있어야 되지. 등기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을 갖춰야 돼요. 거기에 똑같은 법이지만 물권법은 그런 공지란 걸 거쳐라는 형식을 요구해요. 그 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계약으로 본다면 바로 권리가 생기지만 권리가 첫 번째 아까 대금 청구권, 자동차 인도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자동차 인도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러나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라 그래요. 그건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지배하고